안녕하세요. 예, 우리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 뵙는 거죠?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또 공부를 열심히 하러 오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건강은 다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래도 함께 하면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세요? 예.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지난번에 인사해서, 제가 누군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긍정의 힘과 건강 정보를 나누는 강사, 김효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요, 뭐냐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가 이제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노후준비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4개 영역, 어려서부터 노후 준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라. 근데 크게 재무, 대인관계, 건강, 여가에 대해서 알려드려라 국민들에게 해가지고 하는데, 오늘 주제는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강의에 대해서 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강사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전해드려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어디 같아요? 그냥 계절로 봐서. 가을, 그렇죠. 우리네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남자들에게는 물어봤더니 1위가 50대는 뭐라고 하냐면은 공부 좀 할 걸. 그 다음에 60대는 돈 좀 모을 걸. 70대는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게 참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2위는 그냥 겉없이 이제 돈을 막 쓴 거라든가, 술 좀 줄이고 건강 좀 챙길 거라든가, 노후 자금 좀 모아둘 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후회를 할까라고 이제 또 설문조사라는 게 있어요. 1위는 50대가 애들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줄 걸. 역시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60대에도 역시 아이들에게 잘할 걸. 그 다음에 70대에는 좀 배우면서 살 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남들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배우면서 살 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후회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결혼을 잘못한 거. 이놈의 신랑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60대 두 번째는 역시 배우고 싶다라는가. 먼저 간 남편 좀 잘해줄 걸,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보면은 돈 좀 모을 걸, 자식들에게 잘할 걸, 부모님한테 잘할 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여성분들은 후회를 한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100세 인생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크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인식이 있어요. 100세까지 산다. 그랬더니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축복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35%. 그냥 그저 그렇다. 축복이다 하는 사람들도 20%나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오래 사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축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한번 같이 보게 되면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혹시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기지 않고 나갔다가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뉴스에서는 비가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늘을 보니까 그냥 맑은 것 같아서 그냥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후회가 돼요? 후회가 안 돼요? 네, 대답도 안 하시고. 예, 후회가 되죠? 네, 맞아요. 우산 아까 뉴스에는 분명히 온다는데 가지고 날 걸. 이렇게 노후 준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노후 준비가 왜 필요하느냐 이거죠. 가만히 생각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나이라면은 거의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여기저기 이제 강의를 다니다가 보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렇게 이제 손을 들어보라고 그래요. 그럼 뭐 6학년, 7학년, 8학년 하면
8학년만 돼도 박수 쳐드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강의를 갔는데요, 8학년 손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박수를 쳐드리고서 그냥 강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하고 여기 계신 분은요 90이 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90이 넘었는데도 강의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박수 좀 크게 쳐드립시오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기대 수명이 늘어났고 은퇴 후에 시간이 너무 많아졌던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퇴직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을 자식들한테 넘겨줘도 자식이 나를 부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은 여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행복한 노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제일 큰 게 건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건강도 챙기지 생각을 했는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돈,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리고 이제 뭐 여가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렇게 사회활동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니까요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하고 또 뭐다? 이 재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봤을 때 한번 같이 보면은 전철을 타고 가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옆칸에 조그만 세 사람 앉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교통 약자석이죠. 나이 드신 분들이 앉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애들은 지금 노약자석에 앉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7명이 앉는 자리에 가서 앉는 이런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지않아서 우리가 이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는, 왜?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안 낳죠. 나이 든 사람들은 점점 연세가 많아지고 있는데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100세 시대가 되긴 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균형 잡힌 삶으로서 재무. 지금 나에게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조금이라도 단 10만 원이라도 소득이 큰 이 재물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즐거운 노후, 여가 생활을 어떻게 되느냐. 여가라는 건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오셔서 교육을 받는 것도 아주 훌륭한 여가예요. 우리는 여가하면 다 노는 걸 여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가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행복한 만남으로서 대인관계. 그래서 제가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하면은 퇴직을 하시거나 나이가 드시면은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십시오라는 얘기를 늘 해드려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그들과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건강한다. 건강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건강관리라는 얘기는 우리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건강관리가 뭐냐? 우리는 건강한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이 건강관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해서요. 질병 예방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의료, 재활훈련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이 활동을 가리켜서 건강관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따가도 한번 나오겠지만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질병으로 노안으로 쓰러졌다. 다시 퇴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퇴원하고 나서 의료행위라든가 재활훈련을 통해서 예전과 같이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가? 이게 건강관리라는 얘기죠. 건강한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들 생각에 뭐냐면 신체가 건강하면 다 건강인 줄 아는 건데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 즉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다는 것이고 사회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사회 건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건강한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누락되어 있거나 빠져 있거나 결여되어 있다라면은 그분의 생활은
건강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건강관리에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은 이러한 인지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애 설계에서 건강한 영역을, 과업을 보니까 뭐다? 40대, 50대는요, 이러한 건강을 조심하고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있는데 뭐냐면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노화, 나이가 들어가는 이 늙어가는 노화 과정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20대에는, 30대에는, 40대, 50대, 60대가 되면은 어떻다, 이제 시력도 이렇게 떨어진다, 귀가 잘 안 들린다, 이런 걸 이해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일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 발견이 되면은 이 만성질환에 대해서 나에게 이런 만성질환이 있었네? 이것을 발견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이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료비가 나와서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느 날 내가 나이가 60, 70, 80이 되는데 큰 병으로 와중에 쓰러졌다 이거죠. 근데 병원에 가봤더니 요즘은 주사 한 대만 맞아도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필비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한 번 병원에 가보니까 주위에서 보니까 800만 원, 1000만 원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서 저는 언제부터냐? 아주 10년 전서부터요. 통장에 매달 2만 원씩 적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2만 원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벌써 10년이 넘으니까는 2만 원, 2만 원, 2만 원 하니까 한 2천 몇백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아직 한번 쓰진 않았지만은 언젠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큰 저거 했다라면 이걸 써야지. 이렇게 해서 저는 따로 의료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준비할 부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내 건강에 대해서 의료 기록을 잘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병이 있었어. 이러한 병명에 대해서 한번 병원에 가서 끝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60 넘어서부터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새롭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60대에서 90대는 예방접종을 꼭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건소에 가시면은, 환절기가 되면 매번 받는 게 뭐예요? 독감 접종을 하죠. 예? 독감 예방주사. 그 다음에 치아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당연히 치아가 빠지면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꼭 치아를 갖다가 임플란트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기능 저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냐면 건강 악화가 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관리에 대해서 법률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법 쪽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 필요시 주거 대책 같은 경우도. 저희 친구가 이제 삼형제인데 저도 둘째지만 제 친구도 둘째예요. 이 친구는 어머님이 이제 그 치매 증세가 오셨고 한 10년을 그렇게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89에 바로 작년에 어디로 모셨냐면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들도 못 알아보고 뭐 이제 큰아들만 조금 알아봤다가 못 알아봤다 그러시는데,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홀로 그 이제 아파트 혼자 살고 계셨고 그 집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뭐냐면 삼형제가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어머님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삼형제는 다들 뭐냐면 어머니는 안 모셨어요. 두 형제가 어머니 집 근처에서만 이렇게 살고 적었는데, 그래서 뭐냐면 상의 끝에 고민을 한 거죠.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시면 불효냐 아니냐. 옛날에는 불효라고 생각했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나도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그거는 불효가 아니야. 옛날이면 몰라도 그러면서 어머니 요양원에 모셔라. 그리고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 집을 지금은 정리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서 삼형제가 의논을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건강관리에서 뭐다? 내가 생각하는 건강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건강이라는 게 무엇이냐?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쾌변 잘 싸고 그러면 이게 건강한 건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건강을 위해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1시간 반 동안 걷는다. 뭐 이것도 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현재 앓고 있는 병이 있다면 그것이 혹시 무엇인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것이 있는데 나에게도 왔어.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가 아버님이 뭐냐면 그 당뇨병으로 뭐냐면 실명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자기에게 당뇨가 온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고 분명히 당뇨가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매일 3만 보 정도 걷고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돈보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 돈보다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늙으면은요, 돈보다 뭐요? 건강이에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하나하나 더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건강의 가장 큰 불안이 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고 그 다음에 신문 같은데 다 스크랩을 해보니까 이거였어요. 내 자신의 건강에서 불치병에 대한 불안. 불치병. 나이가 들어서 이 불치병에 다 걸리려면 이 불안과 함께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이거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만 할 상태가 되면 어떡하지? 이걸 큰 불안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아파도 내가 스스로 내가 관리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이 불안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런 심리적인 불안장애가 나타나는데요. 잠을 푹 자지 못한다. 그리고 식욕이 떨어진다. 짜증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예민해졌다. 그리고 두통, 요통, 목근육통 이런 걸 자주 호소한다. 그 다음에 늘 건강하고 쉽게 편안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으면 불안장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관리가 내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행복한 인생에서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건강 자산은 첫 번째 근육이에요. 근육.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가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 분명히 파란불이 딱 켜져서 내가 건널 때 보면 자신이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깜빡 하는 걸 보고 나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고 도저히 못 건너는 거예요. 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가 드시기부터. 그래서 근육이 줄면은요, 어떻게 된다? 체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이라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요. 근육이 빠졌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다 안 그렇다 한번 볼 수 있죠. 한 다리로 서면은 양말을 신을 수가 없다. 아마 거의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 그래서 집에서 자주 넘어지거나 미끄러진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목욕하고 나오던가 이랬을 때. 그리고 15분 정도 쉬지 않고 걷기가 힘들다. 그리고 녹색 등일 때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힘들다. 그리고 한 2kg 정도 되는 물건을 들고 가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이불을 올리고 내리는 등의 집안일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여기에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근육이 어떻게 됐다?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수칙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집 밖으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자주 마시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몇 사람씩 이렇게 어울려서 이제 운동하는 것도 좋고 적어도 500보 이상은 한 번에 걸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10보 걷고 쉬고 10보 걷고 쉬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번 내가 걷기 시작하면은 500보를 걷고 쉬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스트레칭 하는 건데 목, 어깨, 뭐 허리, 옆구리 이런 것들을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관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근력 유지를 위해서 이런 생활 수칙이 필요한데요. 뭐냐면은 이렇게 재미없는 강의만 열심히 들으시면 피곤하니까 대한민국에는요 한강, 낙동강보다 더 긴 강이 있답니다. 그 강이 뭘까요? 보이잖아요. 네, 만수무강이랍니다. 이 만수무강까지 가려면은 수많은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의 무슨 강의요? 건강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그냥 웃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바라만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 다른 데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다고 웃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으셔가지고 안 웃으셨나 봐요. 그래요. 뭐냐면은 만수무강하기 위해서는 뭐다? 건너야 되는 강이 무슨 강이다? 건강이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건강이라는 게요. 도미노처럼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툭툭툭툭툭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따라서 나이가 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듣고 근육량이 줄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근육량을 키워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KBS 1에서 뭐냐면 옛날에 그 시골마을 할머니들이 전부 다 주민센터에서 주는 이게 손잡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앉은 거 전부 다 그걸로만 생활을 하는 거예요. 80, 70 먹은 고령 할머니들이. 그런데 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어르신들이 뭐냐면 그거 없이도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근육량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그처럼 근육량을 위해서라도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똑같은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에 비해서 손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걸을 때뿐만 아니라 늘 건강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60대를 넘어서면요. 30대 근육량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년 500g씩 근육이 줄어드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화에 의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뇌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특별히 주의해야 될 질병이 있는데 뭐냐? 생활기능, 넘어짐, 소변지림, 영양불량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일상생활에서 보면 체력이 약해지는 건 당연하지만 넘어지는 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화장실에 욕조 있는데 타일이 조금이라도 미끄럽다 하면은 그 뭐죠? 까칠까칠한 거 사서 이렇게 붙이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요즘은 건물들, 아파트들 짓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시니어, 어르신을 위한 집으로 전부 바뀌고 있어요. 뭐냐면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손잡이를 꼭 달고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서부터 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드니까 무의식 속에서 소변을 지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이제 치매,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이 이상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발이 여기가 온폭 파지했는데 나이가 들면 평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에 기형이 되기도 시작하고 굳은 살이 배기고 티눈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변형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변형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이상이 오면은 치료를 받고 고쳐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안에 대해서도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 구강이 청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구강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에 대해서 잠을 자는데 뭐냐면은 푹 자지 못하고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상쾌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따라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몸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외부의 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인데 내가 이제 심리적으로도 모르니까 술에 의존한다든가 어떤 약에 의존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 외부에 있는 적을 갖다가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다? 식사를 하는데 대충 먹는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대충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먹는다고 해서 뭐 반찬을 뭐 진수성찬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골고루 먹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을 추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무엇을 먹으면 속이 쓰리더라. 내가 무엇을 먹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 내가 무슨 약을 먹으니까 뭔가 통증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실 때 정하면 그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지난번에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을 먹었는데 그때 먹으니까 뭐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든가 이런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양 결핍에 대해서 적었는데 우리가
편식을 하느냐, 골고루 먹느냐. 나는 그건 먹기만 하면은 이상하게 안 먹게 되더라 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뭐 그래서 나는 그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한다든가 무엇을 먹으면은 과민 증상을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데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도 위해서 이런 수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강 관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 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뭐 제1법칙서부터 이제 12개의 법칙이 있는데, 내 돈을 조금이라도 건강에 투자하려는 거하고, 내 몸의 10%를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는 뭐냐면 조금 더 자고 휴식을 잘 취하는 거, 그리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조금 더 가져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식사의 양을 조금 줄여라 하는 것이 이제 1, 2, 3, 4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5, 6, 7, 8의 법칙은 뭐냐면 식사하는 시간을 좀 늘려라. 빨리 드시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물 씹는 것을 조금만 더 오래 씹어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마시는 양을 갖다가 조금 늘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뭐냐면 하루에 섬유질, 그러니까 뭐냐면 채소를 좀 많이 드시라는 것. 그 다음에 보다 소금 섭취량을 좀 줄여라. 짜게 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뭐 짜게 먹지 않으면 싱거우면 먹은 것 같지 않아서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좀 웃고, 그러니까 좀 포옹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살아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10분 이상은 바깥에 나가라. 햇볕을 쬐라 하는 겁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가기도 어렵고 좀 하니까 힘들긴 하지만, 그리고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빠르게 뭐 10층 이하는 걷는 건데,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이제 10층 정도 걷는 건 힘들어요. 근데 일부러 이건 걷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무릎에 무리가 가면은 더 큰 병이 되니까 이거는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에겐 권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10분 이상은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아들 놈은 잘 살까? 지금 뭐 할까? 나가서 뭐 할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있어도 머리에 휴식 시간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면요, 이거예요. 고속버스에 이제 고가도로가 이제 버스를 지나가다가 과속으로 뒤집혔는데, 여기에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4명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결혼식이 내일인 총각이 바로, 억울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요,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죽었대요. 정말 억울하겠죠? 한 정거장 전에만 내렸어도 살았을 텐데. 그 다음에는요, 출발하는 버스 막 억지로 달려가가지고 탔는데, 그냥 내버려뒀으면 안 탔을 텐데,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구냐? 69번 버스를 잘못 알아가지고 96번으로 잘못 알고 타가지고, 억울하게 죽었답니다. 왜냐면, 웃는 것도 건강에 좋기 때문에 웃자고 하는 얘기 있으니까, 웃어주시면 건강에 좋아요. 아셨죠? 네. 너무 안 웃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웃자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구강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잇몸의 세균이 이제 혈액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오게 되면요, 뇌, 심장까지 퍼져서 치명적인 그러한 악순환을 통해서 큰 병을 일으키는데, 뇌졸중, 폐렴, 심근경색, 당뇨, 류마티즘, 관절염, 이런 것들을, 이게 이 구강, 치아를 통해서 염증, 세균이 들어가서 이런 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원 세상에 내 입에서 세균이 들어서 이런 병을 일으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입안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은, 특히 여성분들은 좀 덜하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손자녀들이 할아버지한테 가까이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몸에서 냄새나고, 할아버지가 아니면은 입에서 냄새나고, 이런 얘기를 손자녀들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강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 뭐 한다? 뭐가 생겨요? 구강 건조증. 입이 자꾸 마르는 거죠. 그래서 입이 마르니까 입냄새가 심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뭐냐면 음식만 먹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사탕을 먹고 그런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강 건조증을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뭐냐면 이제 이동하고 이제 이렇게 전철 타고 다니면 늘 물을 요만한 거 이제 하나씩 갖고 다녀요. 그래서 뭐냐면 이 건조한 곳에 이제 오래 있지 말고 이렇게 피해 다녀라 하는 거하고,
타액이 이제 뭐냐면 감소하니까 특히 술과 담배는 피우고 마시지 않는 게 좋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 갖고 다니면서 이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요즘은 이제 다들 뭐 치약 칫솔들은 다들 뭐 이렇게 기본으로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의식을 하고 밥 먹으면은 화장실 가서 이렇게 이를 닦고 그러는 거, 아주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냐면 크래커, 과자 같은 딱딱한 음식물들은 이렇게 많이 먹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침을 많이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입을 마르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강 건조증을 늘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병 관리에 대해서 노후 생활의 조건에서보다 질병이 있거나 없거나 잘 관리하는 것이, 내가 지금 내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 한번 보죠. 우리 집에는 그 혈압계가 있다. 혈압을 재는 게 있다, 없다? 있으신 분? 네. 네, 있으시군요. 그래요. 옛날에는 혈압계가 집에 있더라는 건 엄두를 못 냈어요. 그죠? 왜? 병원에 가야지만 이제 혈압을 갖다가 간호사 선생님이 재주는 걸로 아는데, 요즘은 혈압계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남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기능을 잘 유지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활동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심폐지구력, 호흡을 통해서 하는 거, 폐 기능, 근육, 그 다음에 유연성, 균형 감각,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거가 있겠죠. 치매의 종류와 이제 원인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치매가 뭐예요?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그러니까 뇌혈관을 통한 치매.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알코올성 치매.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병.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이제 그 치매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다 두려워하는 게 이 치매죠. 예? 그래서 치매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 중에 어저께도 이제 그 KBS 2인가에서 이제 박원숙 씨 뭐 이런 분들 나와서 하는 거에서 치매 검사하는 것들 이렇게 있었어요. 뭐 거기서는 이거는 안 했지만 정상적인 사람 보고서 이렇게 시계를 그려보고 뭐라 하냐면 11시 10분을 그려보십시오라고 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시계를 보셔요. 어떻게 돼 있어요? 11시 10분 제대로 그려져 있죠. 그런데요, 경동인지 장애, 바로 치매 앞 단계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냐면은 11시 10분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돼 있는데 11시에다가 시침을 하나 그려놓고 2에다가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했어요? 10에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뭐냐면 뇌에 전조 증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뭐냐면은 경증 치매. 그러니까 치매 이제 거기 이제 가끔 이제 이미 치매 오긴 왔는데, 이런 분들은요, 그 숫자 위치 같은 거는 이제 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침 분침도 없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쉽게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니면 노인정이라든가 노인대학에서 한 번씩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말기 치매인 사람들. 이분들은 시침, 분침, 시간, 시자 모든 것들을 그려내질 못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이제 텔레비전에서 이제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센터 같은 데 이제 가시게 되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그 치매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자, 어르신 한번 제가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얼마예요? 93이요. 그럼 93에서 7을 빼면 얼마죠? 그때부터 딱 막히기 시작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치매의 증상을 보니까 뭐다? 바로 실행 기능 장애죠. 그래서 핵심 증상은 뭐예요? 행동을 못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인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말을 못해요. 기억 장애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증상이 나타나는데, 불안, 환각, 뭐 이제 배에 막 돌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우울, 초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치매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매에 걸렸다 하면은 내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 가족이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79에 이제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처음에는 어머니가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머님이 어느 날서부터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더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로서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표현을 좋아하죠. 그 당시는 뭐냐면은 어머님을 어르신들을 요양원에 보내면 그 당시 완전히 불효였기 때문에 요양원에도 못 빼는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경도인지 장애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한 얘기를 계속하는 어머니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냥 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거나 뭐 문단속 깜빡하거나 약속을 잊어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한 번은 가셔서 뭐냐면 치매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검사를 해서 치매 경도인지장애라든가 아니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알게 되면은 이런 검사를 안 하고서 요양원에 가는 사람보다 60% 정도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검사를 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고 이제 패션에 무감각해지고 화를 잘 내고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적어지고 그리고 말에 두서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젓가락질이 이렇게 서툴고 이렇게 흘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꼭 가서 보는 게 필요해요. 뭐냐면 한번 가서 검사 한번 해봅시다 하면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가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미쳤어? 내가 무슨 치매야 이게 아니란 얘기죠. 한번 같이 또 한번 이걸 한번 해볼게요. 치매 예방 건강 테스트인데 초성 속담을 보시고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자, 무엇이면 뭐뭐 한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10년이요. 강산도 변한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10개 중에서 나는 몇 개 맞춰보죠. 뭐예요? 무엇에 뭐뭐? 약방의 감초. 어이 좋습니다. 예, 또요. 이번에는 무엇에 나 어디 가서 무엇을? 그렇죠. 우물에 가서 스님. 야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잘하신다. 다른 데서 이거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자 이건 그렇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뇌에게 운동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가 이걸 보니까 내 머릿속에서 기억력을 뽑아내가지고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뭘 한다?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한번 볼게요. 무엇은? 나. 무엇은? 그렇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너무 잘하십니다. 다섯 번째. 뭐에도? 너무 잘하신다. 쥐구멍에도 볕들이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뭐와 짜자잔, 잔찬. 틱을 모아 태산. 그렇죠. 예. 이거는 무엇이 어떻게 돼도 솟아. 그렇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다음, 이것이 뭐냐. 맞아요. 야, 진짜 잘하신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 뭐죠? 무엇 끝에 뭐가 온다? 그렇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보면서 머리가 기억을 더듬고 운동을 하면서 찾아내는 거. 이 운동, 뇌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는 가슴 통증이 있는데 우리는 심근경색이라고 하잖아요. 가슴을 꾹 누르는 이런 느낌, 압박감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된다든가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하고 휙 지나가니까 괜찮으려니 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꼭 병원 한 번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통증이 목, 팔, 턱, 어깨까지 이렇게 번진다든가 근데 거의 목, 팔, 어깨 이런 쪽에 오면은 거의 대부분 뭐냐면 목 디스크, 뭐 협착증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계속 심해졌는가. 그러면 있을 때는 초기 증상이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 여성분이 집안에서 이걸 잘 알았던 분이 있는데 남편이요 직장에서 집에 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이상해. 뭐 속이 메스껍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늘어가고 뭐 이렇게 좀 했더니 아내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보 당신 집에 오지 마. 당신 거기서 택시 타고 가장 가까운 데 있지. 해가지고 종합병원으로 빨리 달려가. 내가 그리 갈게. 해가지고 갔더니 벌써 수술실에서 수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식은 없고. 만약에 이 사람이 억지로 집에까지 오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하고 건강한 심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울에나 특히 뭘 해야 된다?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환절기에는 뭐예요? 모자하고 목도리, 장갑 같은 걸 꼭 해야 되죠. 그럼 모자하고 목도리 둘 중에 하나 쓰라 하면 어느 게 나을까요? 목도리죠. 이게 체온 유지에 모자보다 훨씬 목도리죠. 그 다음에 뭐다? 식상을 개선.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때문에 좀 하는 거죠. 짠 음식은 피하고 육류보다는 생선으로.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산소 운동 필요한 거. 그래서 올바른 생활 습관이요. 심혈관 질환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찾아오는 것 중에 이제 이렇게 무서운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뇌졸중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혈관이 막히는 것을 우리 뭐라 그래? 뇌경색이라고 그러고 혈관이 터지는 걸 뭐라 그래요? 뇌출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잘못해서 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되게 보통 얘기하는 게 뭐죠? 중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뇌졸중의 원인과 예방을 위해서 뭐냐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비만, 흡연, 과음, 그 다음에 이제 과로 스트레스. 텔레비전에서 이제 가끔씩 보면 드라마에서 이제, 그거는 아닌데, 사장님이 꼭 뭐라 해요? 이거 나오죠? 예. 실제로는 이제 뭐냐면, 그렇게는 아닌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특히 남성분들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나는 약 안 먹어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건강했던 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쿵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뇌졸중을 갖다가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나 보는 게 뭐냐면 웃어보십시오. 근데 웃는 게 어색해요. 그러면 간단한 문장을 말해요. 야, 내 말 좀 따라 해봐. 시작, 내 말 좀 따라 해봐. 이 말이 어눌해요. 그 다음에 두 팔을 들어보십시오. 라는데 두 팔 중에 한 팔이 안 올라가거나 이러면 빨리 뭐냐면은 어디로 간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119를 불러서. 자,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빨리 하는데 기억하기 좋게 제가 뭐라 하냐면 구급차 타자 이렇게 했습니다. 구토하고 심한 두통이 있거나 급하게 손을 못 뻗는 게 한쪽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렷 자세를 오래 못 서 있는다. 어지럼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타타 발음을 해보라고 할 때 발음이 안 나오거나 그 다음에 자기 앞에 물체가 이중으로 겹쳐서 보이거나 할 때는 어디를 간다? 구급차 타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 타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구급차 타자 해가지고 하는데 요걸 하나만 더 해가지고 응급실 가자. 이렇게 구급차 타자 이렇게 얘기했듯이 응급실 가자는 뭐다? 바로 응석 부리는 아이처럼 발음이 잘 안 되거나 그 다음에 급작스럽게 두통이 몰려오거나 실제 술 마신 사람처럼 휘청거리는 걸음을 한다거나 한쪽 눈이 흐리고 이중으로 보인다거나 또 뭐다? 바로 자신 있게 웃어도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고 어색하게 웃는다거나 하면은 아까는 뭐냐? 구급차 타자, 응급실 가자. 이렇게 두 가지만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은 그 10가지 중에 물론 똑같은 거지만 빨리 뭐냐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자신 있게 약을 안 먹는 걸로 잘난 척하고 이제 자신을 뭐 이렇게 했는데 혼났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고혈압 약을 먹은 지가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쓰러지거나 정조 증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느 의사 선생님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인데 본인이
약을 매일 달고 사는 약이 뭐냐면 4개인가 5개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 약을 먹어서 내가 예방할 수 있는데 이 약을 안 먹어서 쓰러진다면 그건 본인 책임이다. 그거 같이 무식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약을 안 먹어가지고 우리 가정에게 힘들게 한다라면 이건 나에게 책임이라고. 그러고 나서 뭐냐면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90에 150까지 올라가고 막 엄청 높았죠. 뭐 최고로 높을 때는 한 160까지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안 먹었어요. 잘난 척하고. 근데 이제 보니까 수축기 혈압과 뭐냐면은 확장기 혈압으로 봐서 적어도 나이가 들면은 조금은 혈압은 올라간대요. 그래서 한 뭐 130 정도 되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약을 꼭 먹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혈압이 높다라고 그러면 약을 꼭 드시는 것을 권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혈압 역시 뭐예요?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장병, 심장질환 이러한 것들에 뭐냐면 영향력을 줘가지고 후유장애로 많은 병들이 오는데 뭐 협심증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눈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해서 이제 망막증이라든가 신부전증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고혈압을 치료하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 관리에 대해서는 뭐 여기저기 텔레비전에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뭐 특별히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넘어가긴 하겠지만은 우리에게 고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건강 운동을 갖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 고혈압에 좋은 운동은 뭐가 있을까? 뭐 했는데 걷기라든가 빨리 걷는 거라든가 그냥 물속 운동이라든가 사이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좋다 하는 거고 냉탕과 온탕은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다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한 6m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한 6m 사이를 10초 이내에 걸으면은 그분은 이제 그 건강상에 뭐냐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한 편인데 10초가 넘게 걷거나 그러면은 치매에 대해서 한번 조심을 하거나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수술 여부를 이제 막론하고 나서 지속적인 운동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에이 내가 무슨 어디 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냐 뭐 이게 아니라 천천히 걷는 것도 이제 꾸준히 아까 얘기했듯이 500번 걷고 쉬고 500번 걷고 쉬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동네에 있는 공원, 놀이공원 뭐 이런 공원들 같은 데 가서 놀이기구 같은 운동기구 같은 것도 조금씩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특별히 심한 운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나이가 70이 넘으신 남성분이 뭐냐면 뭐냐면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뭐 알통도 막 이렇고 그냥 뭐 이런 분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나중에 병이 이제 왔는데 어떤 병이 왔냐면은 그 발가락을 잘라야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심장에서 피를 그쪽까지 보내줘야 되는데 근육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보내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에 알맞은 것은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땀이 날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5번 이상은 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통.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이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면 별의별 게 다 와요.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부터 하는데, 이렇게 요통 같은 경우 있는 분들은 뭐냐면, 만성 요통, 뭐 척추, 뭐 수술한 사람 이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체력이 지탱해주는 한 뭐냐면 등산도 좋다. 근데 우리 같은 나이에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드니까는 등산보다는 동산이 좋아요. 동산. 그죠? 네. 등산이 아니라 동산을 걷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건강 운동 실천 방법에서는 이제 관절염 자가 진단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무릎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관절염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무릎이 붓고 뭐 물이 찬다든가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굽혔다 폈다 할 때 잘 안 되든가 뻐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다든가 그리고 걸을 때 이제 쩔뚝거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오면은 관절염이로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은 왜 운동이 필요하냐 하면은 이 관절 질환의 뭐예요? 진행 속도를 늦춰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마무리로 요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될 거 10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끝까지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왜? 우리 나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두 번째, 끝까지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말로 상처를 입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끝까지 죽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끝까지 어두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끝까지 일을 손에서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을 원망하지 말고 10번째, 잠자리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10가지가 우리네 인생에서 나를 지키는 큰 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행복했고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 김효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